설산의 야명조, 내일은 꼭 집을 지으리라. 히말라야 깊은 설산에는 야명조라 불리는 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에 담긴 뜻은 서글프고도 섬뜩합니다. 밤에만 집을 짓겠다고 우는 새. 영하의 기온이 뼈를 파고드는 히말라야의 혹독한 밤이 찾아오면 둥지도 없이 나뭇가지에 매달린 야명조는 온몸을 떨며 피맺힌 절규를 내뱉습니다. 내일은 꼭 집을 지으리라. 해만 뜨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둥지를 틀어 다시는 이런 추위에 걸지 않으리라. 하지만 약속의 태양이 떠오르고 대지의 온기가 감돌면 야명조는 지난밤의 고통을 유령처럼 잊어버립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날개를 펴고 노니는 즐거움, 눈앞에 펼쳐진 먹잇감과 친구들과의 유의에 취해 집 짓는 수고로움을 다음으로 미뤄버립니다.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면 새는 또다시 같은 후회와 다짐을 반복하며 울어댑니다. 이유와는 단순히 게으른 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가상의 시간 뒤에 숨어 오늘의 진실을 외면하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날카로운 잠언입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 밤마다 아주 슬프게 우는 신비한 새가 한 마리 있대요. 오늘 바로 그 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묘한 우화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이 새의 운명을,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운명을 가두는 정말 처절한 외침이죠. 이 새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야명조입니다. 야명조. 한자 그대로 풀면 밤에 우는 새라는 뜻인데 이름부터가 벌써 좀 슬프죠. 도대체 왜 하필 밤에만 울면서 집을 짓겠다고 다짐하는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야명조의 삶이 왜 그렇게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모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후회의 고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밤과 낮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밤에는요,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추위 속에서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아, 내일은 진짜 따뜻한 집을 지을 거야 하고 말이죠. 근데 해만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고통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노는데 정신이 팔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명조의 비극, 그 끝없는 반복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아유 저 새 진짜 게으르네 하고 끝날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요. 사실 이 우화는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요.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라는 그 편리한 핑계 뒤에 숨어서 정작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외면하는 우리 모두의 그 나약한 모습을 정확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 야명조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천만에요. 자, 지금부터 2025년을 살았던 한 사람의 기록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야명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와, 서류상으로만 보면요, 정말 엄청나게 성공적인 한 해였어요. 자, 이 목록 좀 보세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7만 명을 넘었고요. 헤이리 빈티지라는 새로운 공연도 만들었어요. 아니, 심지어 70이 넘은 나이에 태권도 360도 돌려차기까지 성공했다니까요. 대단하죠? 건물에 자동문도 달고 생애 처음으로 종합 건강검진도 받고, 와, 누가 봐도 정말 알차고 꽉 찬 성공적인 한 해의 기록 맞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화려한 성취들이 과연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집이 되어 주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이뤘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텅 빈 느낌, 그러니까 무미건조함이 있었던 거죠. 마치 뼈대는 정말 화려하게 지었는데 정작 온기는 하나도 없는 텅 빈 집처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야명조의 교훈을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준 아주 아프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장 평화로워 보였던 그 정원이 가장 잔인한 스승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비둘기 두 마리입니다. 비돌이와 비순이. 근데 얘네들은 그냥 애완동물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내일의 성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이 뭔지를 온몸으로 가르쳐주던 그런 스승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정원을 계속 맴돌던 매의 그 날카로운 시선, 결국 갑작스럽고 너무나 슬픈 이별을 가져오고 말았죠. 이 가슴 아픈 이별은 저에게 정말 잔인한 교훈을 줬습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내일, 나중에, 내일 행복해야지, 나중에 잘해줘야지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쉽게 부서져 버리는지를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제 삶의 관점을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초점을 나중에, 언젠가라는 미래에서 바로 지금, 여기라는 현재로 옮기는 연습을 시작한 거죠. 제 나이가 곧 72입니다.
옛날 공자님이 말한 종심소욕 불유구, 그러니까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일의 행복이라는 게 어쩌면 신기로 같은 환상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참 늦었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왼쪽은 야명조의 방식이에요. 행복의 조건을 전부 미래에 걸어두는 거죠. 건물공사 끝나면, 유튜브 10만 구독자 되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오른쪽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주 작은 감각 속에서 온기를 찾는 삶이에요. 어린 새의 심장박동을 느끼는 것, 정원에서 아침바람을 맞는 것 같은 것들이죠. 이 둘의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 깨달음은 생각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당장 내 보살핌이 필요한 태어난 지 겨우 16일 된 어린 비둘기들을 제 품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미루지 않는 삶, 현재를 사는 삶의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매일 밤 내일을 외치며 우는 저 야명조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가 이루어낸 화려한 성취 목록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과정, 그 안에 숨어 있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기쁨들,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둥지를 짓는 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3단계만 기록하세요. 첫째, 내일은 행복할 거야 라는 막연한 맹세를 이제 그만 버리는 겁니다. 둘째, 그 대신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미 행복하다라고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행복의 증거를 거창한 데서 찾지 말고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야명조여 비극,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새는 항상 추운 밤이 닥쳐와야만 후회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햇살이 가장 따스한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거창한 계획 같은 거 말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의 둥지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더 하시겠습니까? 야명조는 오늘도 히말라야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며 내일의 집을 꿈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울음을 멈춰야 합니다. 2025년에 남은 며칠, 그리고 다가올 2026년, 저의 목표는 더 화려한 10대 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내일은 꼭 행복해야지라는 다짐을 버리고 오늘 이미 행복하다는 고백을 일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 레이스 비둘기들의 솜털이 자라고 날개 힘이 강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 해일이 정원의 사계절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일, 그리고 지성의 숲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인연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일,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둥지입니다. 추운 밤이 오기 전에 햇살이 가장 따스한 지금 이 순간 부지런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것만이 야명조의 비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2025년 안에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인연에게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속에 미루지 않는 오늘의 둥지를 되기를 소망합니다.